조동사 can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학습할 조동사는 could입니다.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 중에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 could의 해석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ould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can보다 공손한 질문에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ould you help me가 더 공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를 학습하기 위해서 패턴을 죽이는 영어에 함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우리가 Can you help me?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캐주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Could you help me?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격식 있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영어에서의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학습했던 방식이 눈으로 보는 영어, 작성하는 영어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고 표기하는 문장을 더욱더 격식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단어의 차이라고 교육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말하기 강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 회화적으로 영어에서의 공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한 단어에서 나오는 것은 딱히 아닙니다. Can you help me를 공손한 태도로 말씀하신다면 Could you help me를 사가지 없게 말하는 것보다 원어민들은 훨씬 더 공손하게 우리를 받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조동사 could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could는 독립적인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원어민들은 그것을 영어 말하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해석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주어 뒤에 could 그리고 동사 원형을 말했을 때 원어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 조동사 can의 과거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라는 뜻도 되고 동사 할 수 있어서 했다 라는 뜻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could의 해석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식은 그것의 현재형 동사인 can과 비슷합니다. 주어가 동작할 수 있다 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can 뒤에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생각에 주어가 동작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8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could의 두 번째 해석, 주어가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많아봤자 60%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작할 수 없는 확률도 40%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조동사 could가 가지는 두 번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편입니다. 주어가 동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글을 활용하는 우리의 상황처럼 원어민들도 두 번째 해석으로서의 could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could가 이런 해석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에서 적지 않게 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인사말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활용되는 could,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대화에서는 많이 쓰일 수 있지만 비즈니스 문서에서나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의 확실한 내용을 다루는 대화에서는 could가 이러한 해석으로는 잘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동사 could가 갖는 세 번째 해석, 바로 이어서 학습하실 조동사 will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동사 will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주어가 동작할 거다 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동사 could의 세 번째 해석 방식은 주어가 동작할 거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번째 해석 방식과 비슷하게 화자 생각에 주어가 동작할 것이라는 확률이 1%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 붙는 것은 각기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대화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나는 1번의 의미로 의도했는데 상대방이 3번의 의미로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나는 I could call you 라고 하는 문장을 내가 너에게 전화할 수 있었어 라는 의미로 의도를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원어민들도 똑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원어민들조차도 한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 때문에 대화에 오류를 경험할 때가 아주 간혹이나마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오류를 경험할 때마다 원어민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야, 한글에도 그런 거 있냐? 영어가 다 괜찮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같다 라고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조동사 could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법과 공식을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평서문이나 질문을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해서 I could call you와 같은 문장이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어.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어.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게. 그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today 라든가 tomorrow 라든가 yesterday와 같은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를 문장 뒤에 추가시켜준다면 더욱더 명확한 의사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 영어 말하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 중 하나인 coul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문장을 다양하게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아래 댓글이나 저의 개인적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